요새 제가 새벽에 지표를 간단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는데 촬영을 할 시간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연이틀 지금 촬영을 좀 늦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엔 지표도 못 봤습니다.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오전에 잠깐 지표를 들여다보고 간단히 촬영을 하려고 켰는데요. 일단 미국 3대 지수 내려갔습니다. 나스닥은 뭐 3%좀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가서 많이 내려갔죠. 근데 이제 아시아장으로 넘어와서는 우리나라 이게 아까 1.44, 1.5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장은 마이너스 다 시뻘겠는데 지금 약간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려간 가장 주된 이유는 이제 유럽장이 먼저 깨졌거든요. 어제 22 총재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7월 달부터 인상하겠다고. 11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이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7월입니다. 일단은 동결을 했는데 이 기사는 참 연합뉴스 기사고요. 6월 10일자 기사입니다. 누가 올리셨는지는 안 나왔네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 시장이 왜 내렸는지를 써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뭐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열심히 주시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세게 나올 것 같으니까 성장주들이 된통 따다당 두들겨 맞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경제 지표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CPI가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30분에 나옵니다. 저녁에.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은 뭐 전월 대비는 0.7, 그 다음에 전년동월 대비는 8.3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강도로 튀느냐에 따라서 튀느냐, 그러니까 뭐 평균 정도 하느냐, 예측치만큼 나오느냐, 그보다 적냐, 아니면 더 많이 세게 나오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한 번 더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누차 말씀드리면 일단 물가 상승률이 주요 지표라고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듯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대상이고. 다만 이제 에너지 관련된 가격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쉽사리 잡히진 않고 있는 거죠. 그 석유 에너지 50% 증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122달러를 넘어서 오늘 약간 내려오고 있습니다. 잠깐 나오고 나서 좀 싣고 있거든요. 보시면 내려왔죠. 세차게 올라왔다가 하루 중 122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좀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GCC 회의에 가서 바이든이 어떤 형태로든 걸프 증산 산유국의 그 강력한 증산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을 표명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어제 연구보고서를 보면은 일단 에너지 가격을 쉽게 잡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보고를 낸 걸 제가 쭉 읽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긴 했는데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찾지를 못하겠는 게 뉴스를 모바일 폰으로 봤는데 이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다만 제 판단이 약간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에너지 가격이 전고점을 튀고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도 이 고점을 뚫고 일정 부분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 이게 고점 수준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데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은 어제 그 보고서를 보고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수출이 나왔거든요. 전년 동월 대비. 이거 수출 나왔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딱 막았던 때 빼고는 다시 전년 동월 대비 그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출은. 다만 수입은 그만큼 못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내수를 못하도록 락다운을 시킨 게 일단 영향을 일정 부분 미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톰슨 로이터 미국의 그 소비자 심리지수 계속 소비자 심리지수를 추적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지만 위로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모니터링을, 그러니까 그런 지표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에서 나오는 심리지수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심리 자체는 급격하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수축이 발생하거나 고용 실업이나 이런 위험성 이런 부분들은 안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구매 비용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소비자 심리를 일정 부분은 누르고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가 6월 10일자 나온 거거든요. 오늘 새벽 따끈하게 어제 나온 거죠. 이제 따끈하게 나온 건데 미국에 운송 관련된 지수가 있거든요. 이 운송 관련된 지수가 이거는 위에 거 파란색은 이제 물자 운송이에요. 그 다음에 이 빨간 게 사람 운송이거든요. 근데 물자 운송이나 사람 운송이나 이 연두색은 이게 혼합치입니다. 아직 운송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그렇게 나쁘다.
그런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조짐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잘 보지는 못하실 거예요. 국내 데이터로는. 이게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숫자고요. 파란 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조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숫자거든요. 미국에. 2000년대 이후로 사실 추세적으로 제조업 종사자들이 막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동화, 선진국되면 자동화되죠. 그 다음에 요새는 또 AI가 들어와서 사람 숫자를 더 줄이도록 만들고 있는 데다가 산업 패턴 자체가 대규모 인력 투입을 통해서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고 기업이 국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이 투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게 상당히 녹록지 않은 작업이라는 건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비스업을 늘리고 거기에 대량의 대규모 제조업 장치를 쓰고 있는 기업들에게 일정 부분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그렇고 고용 부분에서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쓸데없이 정치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여하튼 최근 패턴을 보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 오르락내리락 경기 확장 국면에서도 하잖아요. 근데 서비스 업종이 이제 확장 국면에서 축 국면으로 넘어갈 때 반복적으로 강도가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 종사자 숫자가 늘지 않거나 주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보시면 이게 빨간 게 제조업이고 파란 게 서비스업인데 둘 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5월까지 나온 데이터거든요. 고용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이외에 풀타임하고 파트타임도 있어요. 풀타임하고 파트타임도 있는데 얘는 특이성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경기 수축 국면에 가면 풀타임은 줄고 파트타임은 늘어납니다. 이게 파란색이 풀타임이고 빨간게 파트타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동향 추이를 보면 이때는 락다운을 시켰기 때문에 전부 다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코로나 팬데믹 때는. 보시면 파란색의 풀타임은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파트타임은 증가세가 약간 누그러진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쪽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풀타임 쪽이 계속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용의 질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뭐 화물이나 여객, 운송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풀타임, 파트타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서비스 업종이나 제조업 쪽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고용 인력들도 그렇고 고용이나 어떤 물동량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쁜 상황을 보이고 있는 조짐 그런 것들은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 예측치보다 계속 낮게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물가 압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요인들과 직전 2년 동안 정부의 구제금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전 지출된 그런 뭐 전자제품이나 그런 사전 지출들이 구제금융을 받아서 된 것들이 또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구매 욕구나 이런 것들이 다 상실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조업 쪽이 그렇게 눅눅치는 않은 상황인데 이걸 서비스업으로 메꿔야 되고 그 다음에 구매 욕구를 낮추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의 두 가지만이 필수 조건이다 지금. 주식시장이 세차게 위로 올라가려면 경제 여건의 기본 베이스는 괜찮은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CPI 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내일 새벽에 주식시장 움직이는 걸 좀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